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28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4포인트 내려서 0.0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8%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이 시작부터는 좋지 않았고요. 코스피는 보합 정도 마무리했지만 코스닥은 조금 더 하락을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매도를 좀 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천억 정도, 2,600억 정도 매도했지만 기간은 600억 정도, 크게 많이 매수하지 않았지만 매도는 멈추었습니다. 코스닥은 양매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증시 전체 움직임이 지겹습니다. 크게 아래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 큰 움직임 없이 계속해서 어떤 밴드 안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반등을 좀 이어가는 듯 하면서도 이 고점 라인에서는 탁 막히면서 다시 한번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래도 단기 하락 추세는 조금 이겨내면서 살짝 이제 증시를 좀 안정적인 느낌으로 이어가는 듯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뭔가 의미 있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받치면서 좀 반등이 나올 듯 하면서 이렇게 떨어졌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지금 반등을 꼭 해야 된다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명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앞으로의 그런 주식 움직임, 주가 움직임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일단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내렸으니 그런 우량주 종목 위주로는 살짝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내릴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다라는 점 계속 강조드립니다. 월봉상으로는 양봉이고요. 그래서 사실 거의 매일매일이 비슷해가지고 크게 볼 게 없어서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조금 매수했지만 그 전에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그런 상속세 납부를 위한 그런 일시적인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간 매도가 많이 잡혔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매수가 또 외국인이 들어왔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좀 매수가 좀 많았는데 그 나머지 그 다음 날부터는 정상적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기간 외국인 투자자 딱히 지금 코스피에서 매수를 계속 이어가는 세력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도도 공격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조금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환율이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 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 투자자도 주시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인 코스닥은 확실히 단기 상승 추세에 들어가긴 했어요.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고점도 조금씩 높여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21선이 확실히 좀 치고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더 치고 나가줄지 아니면은 조금 더 내렸다가 올라갈지 일단은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기술주가 모인 그런 코스닥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관 외국인이 오늘 좀 팔았지만 계속해서 며칠 동안 매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매도량이 꾸준히 이어지는지 그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225원이죠. 그래서 또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조금씩 높은 환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런 상승 추세 이어가면서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번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가격 찾아서 좀 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월봉도 마찬가지 1250원대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이런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좀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부담스럽게 느끼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것도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49%로 거의 들었죠. 완전히 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더라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확실히 이제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금이 이 채권 수익률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또 이 채권 시장으로 돈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 시장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3%까지는 무난하게 좀 치고 나갈 것 같습니다.
지수 선물 시장은 미국 증시 좀 내리고 있지만 유럽 증시는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뭐 1.5%, 유로톡스 1.5%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따라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꼭 따라간다. 뭐 최근에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환율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디커플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나스닥 다우가 올라서 우리나라도 오른다. 그런 기대는 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선물 지수를 뭐 그렇게 주시할 필요도 없는 구간이고요.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증시 리뷰 끝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250원 하락해서 1.13% 하락했고요. 21,9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시간외 거래는 비슷했죠. 보합으로 또 마무리를 했고요. 거래량도 비슷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증시 자체가 뭐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두산중공업 자체도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490만 주대로. 그래서 최근 근래에 이 거래량 중에는 가장 낮은 거래량이 되었고요. 크게 지금 매도가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월 24일에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한번 치고 나가는 듯 하면서도 또 거래량을 죽이면서 지금은 조금 조정이 들어왔고요. 이날 상승했던 상승분에 대해서 지금 다 반납을 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움직임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차트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는 좀 횡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차곡차곡 올라가는 듯 하면서 이번에 한번 꺾이고 한번 N자로 반등을 하는 그 시도 자체를 조금 이제 실패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주가 수렴을 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과 21선 그리고 이 주가 이 저점 라인 자체가 이제는 좀 수렴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위로 치고 나가든지 아니면 아래로 음봉을 때리든지 뭐 둘 중 하나가 지금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3월 29일 내일이 주총 날이기도 하고요. 내일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사명 변경이 또 승인이 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소식이 없다면 뭐 큰 악재 없이 큰 무리 없이 좀 위로 치고 나갈 소스가 많기 때문에 좀 위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일단은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두산중공업의 움직임이 사실 이 차트로만 보았을 때는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음봉을 때리면서 또 한 번씩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차트로만 가지고는 지금 올라간다라고 확신은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음봉을 때리면서 잘 반등을 시켜놓고는 갑자기 어느 날 음봉을 때립니다. 그러고 여기서 쌍바닥 다지면서 갑자기 치고 나가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주목을 하고 그런 시장을 좀 따라다니면 굉장히 돈 벌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도 내일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음봉이 나왔을 때 또 버티지 못하고 파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뭐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그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거래량이 좀 죽어 있는 상태에서 변곡점은 맞다. 그래서 이 변곡점에서 어디로 갈지는 이제 세력이 정해야 되고 그런 명분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그다음에 이번 주 한번 흐름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요 며칠 내로는 이제 이 방향이 좀 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시작 한 1시간 정도 보면 거래량이 딱 보이거든요. 한 10분 동안 한 100만 주 가까이 터져주면 그날은 이제 움직이는 날입니다. 근데 그 날에 이제 위로 치고 나가주는지 아래로 떨어지는지 그 정도 판단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월봉은 뭐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3월달 거래량 좀 더 실렸고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투자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48만 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50만 주 정도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양매도가 또 나왔고요. 최근에는 계속 이제 기관 투자자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왔고요.
금융투자에 대한 그런 매도 물량이 또 기간의 대부분의 매도 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금융투자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점, 그렇지만 이제 금융투자를 제외하고는 뭐 보험이라든지 연기금, 사모펀드는 매수를 했고 투신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많이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에서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매도 물량이 언제까지 쏟아질지는 일단 더 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신주 상장 1WR에 대한 그런 신주 상장 이벤트가 마무리가 될 때 이 금융투자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라고 한다면 3월 31일에 이제 마지막 행사를 해야 되고요. 이제 오늘이 3월 28일이니까 29일, 30, 31일 이제 3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 나머지 물량이 행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 두산중공업 1WR 가지고 계신 분들은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게 또 없어집니다. 그 신주인수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돈을 날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행사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1WR 자체를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이 없어진다라는 점을 만기가 되면 없어진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 거래 자체는 3월 31일까지다. 원래는 4월 5일에 기간이 끝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거래는 3월 31일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금융투자 물량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수급은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고요. 2,320만 주로 또 증가를 했죠. 그래서 한 90만 주 정도가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거래량이 또 이렇게 90만 주, 90만 주, 170만 주 가까이 이렇게 또 공매도 1거래량이 상당히 많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대차 잔고도 또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세력이 또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공매도를 시행을 했다. 그래서 이때와 또 이때는 또 다른 그런 세력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도 공매도 1거래량이 또 90만 주, 91만 주로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편이었고요. 아직까지도 공매도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점. 그래서 잔고가 2,300만 주면 지금 이제 가격으로 따진다면 거의 금액 자체가 지금 4천 후반대, 4천억 후반대고요. 거의 5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금액이 되는데 사실 뭐 이전에도 이때 2,500만 주까지 증가를 했다가 이제 신주 상장이 될 때 1,580만 주까지 또 이렇게 1,000만 주 가까이가 상환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신주 상장 물량과 또 교환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공매도 공격을 뭐 주가를 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악재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악재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재무가 개선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그 시장 방향이 신재생 에너지와 그다음에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 시장이 커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뭐 굳이 주가가 내릴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 잔고도 이런 식으로 좀 상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일 주총에서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 사명 변경만 그냥 넘어가면 이제는 1WR 잘 끝났고 그 정도로 이제 원래 정상화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계속해서 한번 이 공매도 잔고도 좀 연관지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 대차 잔고죠. 대차 잔고를 확인해 보면 오늘자는 뜨진 않았지만 그래도 뉴스 쪽에 대차 거래 상위 종목이 또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환 체결 뭐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고 결국엔 또 체결이 더 많아가지고 두산중공업에 대한 대차 잔고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6만 주. 그래서 뭐 크게 변화 없었다. 어제와 비슷했다. 6,580만 주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종목 상세를 보시면은 외국인 추적 물량 48만 주에서 당일 30만 주 매도로 조금 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이 최근에 이 공매도 거래도 외국인 투자자와 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투자, 외국인 투자자 계속해서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매도 물량이 이제 끝나고 매수로 전환하기까지가 아직까지는 그 신주 인수권에 대한 교환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1WR에 대해서 마무리할 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초 중순까지 신주 상장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행사는 3월 31일 이번 주 목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이제 신주 상장 같은 경우는 3월 31일쯤, 그 다음에 4월 중순쯤에 이제 공시를 하고 그 일주일 뒤쯤에, 네, 주식이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다시 추가로 상장되어야 될 주식은 한 2,500만 주 정도인데, 네, 그게 또 14,450원에 상장이 될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으로 따진다면 3천억 정도가 추가로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수량으로 따진다면 2,500만 주 정도이죠. 그래서 조금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그 두산 지주사가 또 그 600만 주 정도를 390만 주 정도였죠. 그거를 또 시간에 장외 대량 매매로 매도를 했었는데, 그 매수 주체가 이제 뭐 노르웨이 쪽, 네, 국부펀드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일단은 충분히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매도가 좀 되었던 것 같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보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 주가 시장에 얼마나 또 매도 물량이 나올지는 더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신주 상장과 예전에 유상증자 신주 상장과 비교를 했을 때는 결국에는 또 공매도를 이렇게 미리미리 쳐놓고, 네,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 교환하는 식으로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네, 합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평균가가 22,000원대로 계속 이렇게, 네,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열심히 이제 잔고가 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또 많이 늘어나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22,000원대 이렇게 또 높은 가격에 공매도가 많이 쳤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14,450원과 교환이 되고, 네, 그러고 이제 신주인수권 그 평균 가격이 낮다면, 네, 크게 또 차익 실현을 또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원에 또 제가 평균 가격을 보았을 때, 평균 거래를 보았을 때 BNK 증권이 최근에 좀 많이 보인다, 이베스트 증권도 이렇게 매도 상위에 위치를 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본주는 계속 이 세력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주 인수권을 보면은 또 반대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력들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BNK 증권은 계속해서 요 한 4일 정도는 매수 상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는 것 같고요. 확실히 본주를 매도하고 신주 인수권 증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요일까지 거래이고, 그 목요일까지 이 행사를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제 이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더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확실히 그런 본주를 팔아서 이렇게 새로운 주식 상장을 위한 또 그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좀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신주 상장도 좀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끝나는 기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1WR 종목에 대해서 좀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좀 나와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드리고자 가져왔고요. 나머지 기관 투자자나 뭐 그런 이 지분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3.15%, 네, 1월 27일 그 정도 3.15% 지분에서 지금 이제 열심히 또 늘어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네, 이 1WR 신주인수권 증서를 또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 자체를 50만 주 정도에서 100만 주까지 이렇게 50만 주 정도 추가로 늘렸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100만 주라고 했을 때도 행사 비율이 1.62% 정도이기 때문에 160만 주 정도를 또 본주로 상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또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그렇게 본주에서 이
지분 비율이 떨어지고 국매도를 좀 많이 치고 있는 세력들이 확실히 지금 신주인수권을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결론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이 지켜보자. 그게 결론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특별한 소식은 없었고 한신평이라고 한국신용평가에서 이제 두산중공업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이제 상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BBB 마이너스인데 안정적으로 했다가 이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최근에 한국신용평가 이외에도 지금 두산중공업에 대한 등급이 신용등급이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보시면은 한국기업평가가 이제 두산중공업 신용도를 BBB 안정적으로 하고요. 한국 나이스평가 신용평가가 나이스 신용평가가 이렇게 또 BBB 마이너스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조 5천억의 유상증자, 이건 뭐 1조 5천억이 아니고 이제 1조 1,500억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유상증자를 또 시행함으로써, 추가적인 또, 그 자금을 또 마련을 했고요. 현금 유동성 확보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의미가 깊죠. 그리고, 여러분들 네이버 그 재무제표를 보면, 부채 비율이 이제 169% 정도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4분기 기준 169%지만 사실 이건 연결 기준이고요. 개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0% 정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1조 1,500억 아까 그 금액이 납입이 되었을 때 부채 비율은 110% 정도로 낮아지고요. 차입금 의존도도 30% 수준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 상당히 이제 많았어서 작년에 좀 많이 두산중공업이 힘들었는데 두 차례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그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을 했고요. 이제 재무 악재보다는 이제 개선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는 신사업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겼다. 그게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그 중요한 수주잔고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높아졌고요. 앞으로의 그 수주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 그 사업 분야가 건설, 뭐 원전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 분야로 많이 뻗어나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기대가 되고 시장에서도 이렇게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또 두산중공업이 새로 사모채 1,000억을 또 발행을 했는데요. 이 사모 회사채가 사실 발행을 한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이제 발행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두산중공업이 한 번에 이제 1,000억 원대 사모채 발행에 또 성공을 했고요. 이 1,000억 원 규모의 사모채를 발행한 이유는 운영 및 차원자금 마련 목적으로 표면 이율은 이제 4.8%, 연 4.8%에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그 단기 차입금이 좀 남아 있기도 하고 유상증자 대금이 기대치보다 뭐 기대치만큼 모였죠 사실은. 근데 그 모든 이 차입금을 상환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산중공업 경영진에서는 차입금 상환보다도 이제 신성장 사업에 투자를 더 비중을 크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돈을 땡기는 바람에 올해 이제 원래 계획되었던 7천억의 상환 차입금 상환이 2천억 정도가 지금 비었거든요. 원래 유상증자 5천억을 넣었기 때문에 2천억이 비어서 그 2천억을 이제 또 하기 위해서 뭐 두산 밥콕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회사채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성공적으로 발행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동안 이제 회사채가 굉장히 이제 발행이 어려웠는데 확실히 이제 그런 주변 환경이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성장성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회사채도 발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채를 갚는 것보다도 성장성에 집중할 수 있다. 그 점을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가 원전 폐쇄는 완전히 미친 짓이다. 폐쇄하는 나라가 있어서 놀랐다. 뭐 사실은 이 사람은 좀 쇼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크게 신빙성 있는 얘기라고는 뭐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큰 맥을 잡고 큰 산업에 지금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는 CEO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에 대한 그런 그 전기 수요라든지,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죠, 테슬라. 전기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에너지 패러다임 변환에 있어서 그 원자력에 대한 그런 위치 혹은 역할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미친 짓일 정도로 지금 원전이 상당히 이제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머스크가 독일의 탈원전의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했는데, 일단 독일의 명분은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를 하고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뭐 지열이라든지 그런 대체 에너지원으로 이제 에너지 수급을 보충하겠다. 그래서 탈핵 전략을 하는데, 사실은 그 탈핵이라는 게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독일이 그 신재생에너지를 전환함에 있어서 사실 이 안정적이지 않은 에너지 수급을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LNG를 많이 수입을 하게 되었고, 그중 한 국가가 이제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또 최근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 노스트림 가스관을 이제 막아버리니까 상당히 이제 이 LNG 가스 비용이 또 늘어나면서 올라가면서 이 독일에 대한 에너지 수급이 더 불안정해졌고요. 이 대체 LNG로 이제 그 카타르 쪽과 이제 장기 계약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이 LNG만으로 또 되지 않아서 프랑스라든지 그런 주 원전 국가에서 이렇게 전기를 수입해오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탈핵을 주장하지만 에너지 수급은 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다른 그 원전에서 또 수입을 한 그 전력을 수입을 한다. 그것도 웃긴 거죠. 사실은 원전을 반대를 한다면 원전으로 생산한 그 전력도 좀 쓰지 않는 것이 저는 그 맥락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LNG 이것도 지금 사실은 LNG가 그 지구 온난화를 완전히 막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것도 온실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석탄보다 좀 덜 발생하는 것 뿐이지 LNG도 상당 부분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 매개로 좀 LNG가 대체제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 LNG도 결국에는 신재생에너지로 좀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은 원전 혹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그 생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독일도 상당히 이제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좀 그런 온실가스를 막기 위해서는 좀 에너지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이제 고집을 하고 이제 탈원전으로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신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도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다들 이제 인지를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친원전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전에 대해서도 그 핵 폐기물과 그런 핵에 대한 그런 한계도 인정을 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필요성과 그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수급 안정성이 또 원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좀 이제 국내외적으로 좀 많이 분위기 인식이 바뀌었고요. 원전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최근에 이제 뭐 곳곳에 우리 지역에는 뭐 SMR을 지으면 안 된다, 원전을 지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원전에 대해서 좀 위험성을 느끼고 핵 폐기물에 대해서 위험성을 느끼고, 그리고 혹시 모를 진짜 0.000 몇 퍼센트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치명적인 사고가 될 확률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뭐 세상에 그런 확률이 없는 위험성을 그러니까 위험 인자를 모두 없앤다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면 본인이 이제 쓰고 있는 그런 전기가 우리나라의 원전으로부터 만들어졌다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로만 생산된 그런 분들은 신재생에너지로만 생산된 전기만 사용을 하고 전기를 좀 비싸게 냈으면 좋겠어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좀 그런 위험성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너무 그런 것에 좀 초점을 두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말이 샜는데 다시 한번 계속 이어서 얘기를 드리면 국내외적으로 원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 가지 또 신한울 원전에 대한 3, 4호기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오네요. 원래는 이제 빨라도 2024년에 아니죠. 2023년 내년 초에 좀 이 건설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지금 이제 인수위 쪽에 좀 보고를 할 때 2025년에나 이제 착공을 할 수 있다. 지금 2022년인데 앞으로 2년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상보다 좀 느리게 착공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요쪽 얘기로는 건설사 선정뿐만이 아니고 에너지 기본 계획,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에너지 계획에서 원전 건설 재개 계속 운전을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2024년까지 11개의 부처 합동으로 전원 개발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건설 허가를 받고요. 이게 정말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이미 다 잡았다가 그걸 취소를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그 규정대로 절차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멈춘 걸 또 2년 이상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또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낭비인가요? 일단은 한번 거쳤던 그 절차라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좀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쩔 수 없죠. 일단은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2025년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착공은 시작입니다. 공사 시작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그런 계획 같은 게 다 나오겠죠. 그래서 2023년부터는 좀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산중공업의 이 신한울 3사 원전 3, 4호기에 그 주요 기자재 주요 기기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매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 점만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좀 재미없는 흐름, 그 와중에도 두산중공업은 계속해서 재무가 개선이 진행되고 있고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서 회사채 수요도 확실히 회복을 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그런 건설 인식은 좋아지고 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원전뿐만이 아니고 해상풍력, 수소 아니면 3D 프린팅, 이런 쪽, 그다음 기존의 주단조 플랜트, ESS,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로 두산중공업이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이미 사업화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수주도 많이 했다. 수주 잔고가 이미 15조 이상을 기록을 했다. 그게 중요한 점입니다. 근데 이제 차트 상으로는 한번 이제 좀 비슷한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N자로 올랐다가 또 한번 쭉 이제 유상증자 타고 내려갔다가 이때는 저점을 깼습니다. 마찬가지로 깼었고요. 그 반등하는 과정에서 한번 여기서 꺾어버렸습니다. 반등을 잘 하는 듯 하면서 한번 꺾고 이제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충분히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움직임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일단은 사실 내려갈 이유는 없지만 충분히 이런 그때도 이유 없이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 없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좋은 기회가 온다면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여유롭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정도로 마치고요. 두산중공업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오늘도 거래량 많이 죽은 채로 큰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으니까 전체 장 초반에 이제 거래량과 그다음에 원전 테마의 큰 움직임을 한 번씩만 체크를 해주시고 하루 종일 차트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